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장비 활용 보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하는 것은 마인드맵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어떤 부분이 얼만큼 나왔는지 기출문제 위주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마인드맵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이게 무엇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서머리만 요약을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많이 나왔다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제가 요즘에 골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골프를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골프가 제 발음이 좀 억양이 좀 세요. 그래서 골프 발음이 좀 셀 수도 있는데, 골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좀 돈이 많이 드는 이유? 골프는 조금 여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 사업가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직책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이제 치러 가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내 인생에서 이제 골프를 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 매형이 골프를 한번 배워보라고 해서 그냥 그 말 듣고 한번 해봤는데 우선 골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골프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골프를 배워보니까 꼭 돈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골프도 이 수영이나 아니면 볼링이나 이거와 똑같은 기술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그걸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골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만원 석 달치를 끊어요. 그래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석 달치에서 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피트니스 센터의 골프장에는 프로 골프 분들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상주하셔가지고 레슨을 해줘요. 레슨 비용은 한 달에 9만원이에요. 저번 달엔 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만원 더 올라서 9만원인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골프를 배워요. 왜냐면 골프나 수영이나 이 볼링 같은 것들을 그냥 막 배워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막 배우면 폼이 우선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골프를 이제 골프한 프로 골프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배우고 있는데 지금 넉 달이 지났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골프장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골프를 막 했어요. 한 달이니까 이제 못하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2달 지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와, 이 정도면 나도 이제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폼이 잘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강사님 프로 골프 분인데 프로인데 그분이 폼이 안 좋다고 계속 저한테 이제 계속 폼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내 기분에는 상당히 나는 이제 골프를 좀 예쁘게 치는 것처럼, 예쁘게 치는 거, 정석으로 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내가 이제 폼이 잘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좀 삐졌거든요. 근데 우리 골프장에 보면 기계가 있어요. 골프 치는 기계가 앞에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서 골프를 치면 거기는 이제 골프를 칠 때마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놔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그 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골프를 한번 쳐봤어요. 그런 다음에 동영상 찍힌 내 골프 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 좀 부끄러운 거예요. 골프의 기본이 뭐냐면 골프는 이거예요. 머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칠 때 이 머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 머리가 여기 있으면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거의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그리고 머리 따로, 몸이 따로 놀아야 되는. 머리는 가만히 있고 이제 몸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몸만. 우선 그게 힘들고, 우선 머리가 자꾸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여기 어깨가, 골프를 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골프를 칠 때 이게 내 사람이에요. 옆모습이에요. 골프를 칠 때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허리가 정말 아파요. 허리를 슉 내밀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치는 모습을 넉 달 배웠는데, 내가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한마디로 머리는 왔다 갔다 하고, 어깨는 원래는 어깨가 위치에서 위에서 밑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폼이 안 예쁜 거예요. 프로들이 쳤을 때 그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처음으로 제 단점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동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보니까 내 폼이 뭐가 틀렸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골프가 쉽지 않아요. 넉 달을 배웠는데도 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만 프로 골퍼들이 치는 그 모습, 그 모양, 그 예쁜 모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속 이제 다녀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사님한테 내 폼을 자꾸 지적을 받으면서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강사님이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동영상에 찍힌 내 모습을 보니까 와닿더라고요. 내가 진짜 왜 강사님이 폼이 왜 안 나온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머리가 자꾸 움직인다고 하는지, 그리고 내 어깨가 왜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지. 골프는 이것들만 조심하면 폼이 예쁘게 나오는데, 이게 폼을 만드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수영도 1년 동안 레슨을 배웠거든요. 1년 동안. 이제 그래도 이제 예쁜 모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골프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골프를 배우니까, 여러분들도 골프 배우세요. 좋습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귀족 스포츠고, 이거 이전에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배우는데 한 달에 9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까, 기술자니까 우선 잘 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한 달 9만 원 비용은 수영도 그만큼 들어가고, 수영이 귀족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로빅 배우는데도 9만 원 정도, 요가 배우는데도 한 9만 원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필드를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필드를 가지 않는 이상 배우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근데 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다. 편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정보보안기사에 접목을 시키다 보면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성격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상당히 듣는 분이 제 억양이 좀 센 거라든가, 그 다음에 말이 빠른 거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제 평생에 버릇이다 보니까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제가 말을 정말 천천히 해야 돼요. 지금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찍은 걸 딱 보면 가끔 가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너무 말이 빨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보안기사도 이런 게 있어요.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잖아요.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 시간이 많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합격하겠지, 필기 정도는.
아니면 실기도 한 번만에 붙겠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서 그걸 서머리해서 그걸 요약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자기가 분석을 해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정보보안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부분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서머리하고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를 이게 정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 칠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앱을 만들어 놓고 그 앱에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거죠. 아, 이분은 네트워크는 잘하는데 정보보안 관리 및 복규는 외우는 것은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트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사람은 기출문제만 풀면 다른 것은 이제 다 웹에서 다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저는 프로그래머라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단지 못 만드는 것은 제가 강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주업은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램 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프로그램 짜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걸 만들 거예요. 만들고, 왜냐하면 그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기출문제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출문제가 몇 문제인데. 네?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 더 과목에 어떤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이걸 좀 분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 보죠. 네트워크 장비 활용 보안 기술. 여기에는 이제 장비가 나와요. 장비. 보안은 장비를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IDS, 파이어올, VPN 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IDS부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가 징그럽게 많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IDS 보면 IDS 개요, IDS의 종류, IDS의 위치, IDS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IDS의 응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릴게요. 여기 하단 부분에, 우측 하단에 제 그 얼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IDS 개요를 보면 기본 개념, 실기에 나왔어요. 특징, IDS의 장단점, IDS의 실행 단계, 이거 있죠? 10회 산업기사, 1회 기사, 7회 산업기사, 9회 기사.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데이터 필터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침입 분석 및 탐지 단계, 그 다음에 리포팅하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거, 분석하는 거, 알려주는 거, 이런 게 자동화되어 있죠. 자, IDS의 종류, IDS의 탐지 방법 및 방법에 의한 분류, 대응 방법에 따른 분류, 데이터 수집에 의한 분류, 탐지 시점에 따른 분류. 자, IDS의 종류. 뭐 이건 이제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머리죠. 탐지 방법에는 행위 기반, 지식 기반이 있다. 대응 방법은 수동적, 능동적이 있다. 데이터 수집 장소에 의한 분류에서 NIDS, 네트워크 장비에 있다. HIDS, 뭐 애플리케이션단, 뭐 호스트 베이스드 IDS에 있다. 뭐 이건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는 거고, 이건 호스트 로그 파일, 뭐 리눅스라든가 아니면 윈도우에 있는 로그 파일들을 분석하는 것들. 탐지 시점은
사후 분석. 그러니까 털린 후에 분석하느냐, 실시간으로 해커가 들어오는지를 분석하느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자기가 어떤 걸 공부할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탐지 방법에 의한 분류. 자, 규칙 기반 침입 탐지, 오형 침입 탐지, 통계적 변형 탐지, 비정상 침입 탐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0회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OS 산업기사, 6회 기사, 6회 산업기사.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오형 침입 탐지의 기본 개념이 뭐냐? 4회, 4회, 7회, 8회. 자, 종류에는 전문가 시스템, 상태 전이 모델, 패턴 매칭. 그래서 오형 침입 탐지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최근에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상 침입 탐지. 이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기본 개념, 그 다음 종류, 8회, 9회, 통계적 분석 방법과 예측 가능한 패턴 생성 방법,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에 따른 분류, 이런 게 있고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원에 의한 분류, 1회 기사, 1회 기사, 실기, 2회 기사, 2회 산업기사. 그 다음에 NIDS는 10회, 5회, 6회,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HIDS도 마찬가지로 6회, 7회, 8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실기까지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탐지 시점에 따른 분류. 털린 후에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분석할 것인지. 자, IDS의 위치입니다. 개요 NIDS의 위치.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IDS의 응용에서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이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실기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탐지 도구. 침입했을 때 탐지하는 도구들입니다. 허니팟, 스노트, S노트, 이런 것들. 허니팟. 허니팟이 뭐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실기까지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목표, 특징, 허니팟의 단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노트, S노트, 개요. 이것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S노트 룰 형식, 이것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룰 형식에 대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 개념, 룰 헤더 형식, 룰 헤더 필드, 룰 옵션,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기가 IDS 출제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어월. 이것도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오죠. 자, 파이어월의 기본 개념, 파이어월의 기능 및 역할, 방화벽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 방향, 방화벽의 설계 원칙, 파이어월의 유형 분류, 침입 차단 시스템의 종류. 자, 기본 개념, 정의 특징, 시험에 안 나왔죠? 파이어월의 기능 및 역할, 개요, 방화벽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방화벽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방화벽의 한계점과 향후 발전 방향. 모든 장비들이 다 한계점이 있겠죠. 방화벽의 한계점,
향후 발전 방향.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토탈적으로 한 문제는 나왔죠. 5회 기사 때. 방화벽의 설계 원칙,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 원칙, 방화벽의 운영 정책. 이것들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 침입 차단 시스템의 유형 분류. 오, 상당히 많죠. 이걸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걸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엑스마인드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기는. 자, 개요 패킷 필터링 시스템 좀 올릴게요. 기본 개념, 패킷 필터링 방법, 패킷 필터링의 단점,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자, 기본 개념, 패킷 필터링 방법, 개요 IP 주소를 이용한 패킷 필터링. 특정 IP 주소를 가지고 뭐 하겠죠? 서비스를 이용한 패킷 필터링 방법. 패킷 필터링의 단점, NAT. 개요 4회 산업기사, 6회 산업기사, 9회 산업기사.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변환하는 거죠. 어드레스는 한정적이니까, 주소 변환, 하나의 IP 주소 사용, 스테이틱 NAT, IP 주소의 풀 사용, 다이나믹 NAT, IP 주소와 포트 주소 사용, PAT, 뭐 이런 게 있죠. NAT라고 하는 건 그거죠. IP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중복돼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IP 주소를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누가 사용하고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그건 특별한 회사에서는 그 사용자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별로 어떤 지역별로 사용하는 IP 주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갈 때는 다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IP로 변환해 주는 거죠. 이것들.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 패킷 검사 침입 차단 시스템. 패킷을 분석하는 거죠. 개요 구의 산업기사, 작동 원리, 장단점. 자, 그 다음에 프락시 방화벽, 프락시 서비스, 베이스 호스트, 베스천 호스트 설계와 구축의 기본 원리, 응용 프로그램 수준 프락시 방화벽, 그 다음에 회선 레벨 게이트웨이, 이런 게 있고요. 베스천 호스트 설계와 구축의 기본 원리, 단순 구조, 비상 대비처 간격, 로그 백업 기능,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수준 프락시 방화벽, 개요 7회기사 8회기사, 특징 4회 9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침입사단 시스템의 종류, 스크린 라우터 아키텍처, 듀얼 홈드 호스트 아키텍처,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 스크린드 서브넷 아키텍처. 이 부분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VPN,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자, 개요 등장 배경, VPN이 왜 등장했느냐, VPN의 정의, 특징, 장점, VPN 구현 기술, 터널링, 암호화 및 인증, 접근 제어. 10회 기사, 5회 기사, 10회 기사, 6회 기사, 7회 기사. VPN의 터널링, 이게 뭔지, 터널링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으셔야 되는 거죠. 자, VPN의 분류, 구성 형태에 따른 분류,
인트라넷 VPN, 익스트라넷 VPN, 리모트 어세스 VPN. 중요하지 않죠? 별로. VPN의 구성, 터널링 중요하죠? 이계층 터널링 프로토콜, PPTP, L2F, L2TF, TP 아주 중요하죠? 나왔든 안 나왔든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토픽들이죠. 이게 3계층 터널링 프로토콜, IPSEC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SSL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또 어떤 기술을 구현하기 때문에 얘는 아주 중요하죠. 백그라운드 기술이죠. 이 부분들은. 인증은 데이터 인증, 사용자 인증, 피어투피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뭐 이런 게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MPLS VPN, MPLS의 기본 개념, MPLS VPN 뭐 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이 부분은 IP 시큐리티 너무 중요하죠.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개요 기본 개념 특징, IP 시큐리티 서비스, 보안 서비스, 육회기사, 실기 이 부분은 실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실기까지도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AH가 뭐냐? AH 보안 서비스, AH 데이터 형식, 인증용 데이터 생성 방법, 트랜스포트 모드, 터널 모드 이 부분 보시면 다 실기죠. 실기에 나올 확률이 너무 높은 것들이에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인증 알고리즘 이렇게 ESP 보안 서비스, 사회기사, ESP 헤더 데이터 형식, 암호 데이터 생성 방법. 실기 보면 하나당 실기 문제는 14점이잖아요. 14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실기 시험을 칠 때 단답형이 30점이고 실기 기술하는 거 있죠. 서술형. 그 다음에 기술하는 거, 서술형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같은 거, 기술형 같은 것들 쓰는 것들 이게 이제 70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14니까 70점이 나오면 14점, 5, 1, 5, 5, 4, 20 그러면 14점이면 5문제가 실기에서는 5문제가 서술형이 나와죠. 맞죠? 저도 그때 제가 시험 쳤을 때가 몇 회였더라? 하여튼 그때도 이게 나왔었어요. 제가 이걸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아주 꼼꼼하게 빼곡하게 적었죠. 정말 자세하게. 트랜스포트 모드가 뭐냐, 터널 모드가 뭐냐,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도, 패킷 그림 같은 것도 그림을 깨알같이 잘 적었죠. 이걸 잘 외워서 아마 그건 14점 만점 맞았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지만 점수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실기 몇 번을 몇 점 맞았는지 그 점수까지는 안 나와요. 잘 모르는데 느낌은 그랬어요. 정말 잘 적었죠. AH와 ESP의 비교, 이게 중요하죠. SA, Security Association, 보안 연관, 개요, 보안 연계 기능. 이게 뭐냐? 이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P 트래픽 처리, 개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중요하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개념.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IP 시큐리티에서 나온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지만, 그리고 어떤 툴에서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체크하는 툴은 있잖아요. 그 툴에서는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는 안 나왔다는 거지, 툴에서 사용하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이거 또 중요하죠.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시간이 없다면. 자,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장비 활용 보안 기술입니다. 제가 팁을 드리죠. 실기 문제, 단답형 문제가 30점이 나오는데 10문제가 나오죠. 하나당 3점이니까. 그리고 한 문제에 3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필기는 다 적는 거예요. 단어를. 보기가 안 나와요. 몇 번을 적는 게 아니고 뭐뭐뭐는 뭐냐, 단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당
단어가 3개까지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30점이에요. 우리는 60점을 받아야지만 꽈락이 안 되는 거죠. 필기는 과목당 꽈락이 있어요. 40점. 근데 실기는 꽈락이 없어요. 단지 60점만 받으면 합격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단답형 40점, 실기, 필기형 적는 거, 서술형 이 적는 게 70점인데 앞에 20점을 받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 70점이어서 40점을 받으셔야 돼요. 40점이면 3문제 정도는 맞아야 돼요. 3문제 정도는. 아닌가? 3문제 정도 맞아야죠. 맞죠? 3문제 정도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 3문제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문제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2문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한 문제는 대충 알았고 2문제는 아예 몰랐어요. 답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빼곡하게 다 적었어요. 왜냐면 물어본 문제는 모르지만 그거하고 유사한 거 공부했던 챕터는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챕터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실기에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알같이 적다 보면 부분 점수를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60점 원절에서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맞죠? 네. 여러분들도 실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실기 나왔을 때 뭘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하고 유사한 게 만약 아는 게 있다면 그걸 적으세요. 그거하고 유사하지 않더라도 빼곡하게 다 적으세요. 그러면 부분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점수가 60점 카트라인을 넘겨서 합격을 빨리 해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